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월요일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전략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2부에서도 여러분께서 시청하시면서 저희 방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상세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언제든지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시청도 가능하고요.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하고 의견도 빠르게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위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자,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먼저 확인합니다. 지수 탄력을 다시 한번 좀 받으면서 0.82%까지 상승합니다. 2626.50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드디어 1% 넘는 반등 나오면서 1.27% 상승한 6538.2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실까요? 자, 유로FX도 역시나 더욱더 상승하면서 0.35% 상승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1.2386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합니다. 1335.7달러 선으로 0.12% 약보합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1.76% 상승하면서 63달러가 다시 한번 돌파가 됩니다. 초반대 안착하면서 63.03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살펴보셨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함께 보시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중반대 가격대까지 눌립니다. 89.575선에서 움직이면서 0.28%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좀 주춤하는가 싶었더니 일단 다시 개장하고 30분 지난 지금 시점 상승 흐름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1% 넘는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1.28% 현재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는 가격대인데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상승하고 있고 크루드오일도 63달러 돌파하면서 이제는 63.19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각 종목별로 지금 개장을 한 후 30분 지난 현재 시각에 좀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많은 분들이 오늘 좀 궁금해하시고 관심 있어 하시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2달러 중반대에서 후반대 그리고 저희 방송 시간 안에 초반대 63달러까지 돌파하면서 현재 가격대는 63.16달러까지 돌파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거의 2% 가깝게 올라가고 있는 크루드오일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스터님 홀로 다운이고요. 저와 김경희 PD가 지금 업의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 지금 2%까지 찍고 있는 상승세입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많은 분들 가격대 좀 궁금해하시는데 마스터님 지금 다운을 들어주셨거든요. 네. 들어볼까요? 부담이 되네요. 지금 시세가 나와서 그럴까요? 네. 네, 이렇습니다. 오늘 크루드오일 90까지 열라고 말씀드렸고요. 90대하고 이제 30대
저항을 두고 있는데 아래에서 지금 150핍 오늘 반등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90대 저항에서 눌림목들이 세지 않아서 뭐 우선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30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우선 신경 쓰지 않는 좀 큰 손절폭이 되는 거죠. 우리 같이 하신 분들이 많이들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우선은 30이다 손절 잡으시고요. 만약에 얘들이 잘못된다 그러면 제가 내일 2배 이상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30이다 손절 잡고 보시고요. 25 이상 찍지 않으면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신 2530을 계속 막아내고 있더라도 우선은 아래 구간들 아직 저항점들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물량을 뺄 생각은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얘네들 구간들 저항까지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저항을 넘어가면 그냥 깨끗이 한번 버리고 다시 볼 생각이니까 30이다 손절 잡으시고요. 오늘 뭐 저희 사인이 이랬습니다. 오늘 자리가 20대 그 다음에 90대가 있다. 그래서 이제 5차 구간들이 위에 있는 거죠. 그 자리가 25부터 30 자리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0까지를 매수를 열고 90 위부터는 매도로 돌려도 좋다. 이래서 아마 유튜브 쪽에서 많이들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지금 아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지금 여기서 움직임들이 이미 빠지기가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뭐 이 구간들 싸우는 거 보고 만약에 바로 넘어가면 2530을 테스트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거기 넘어가지 않으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정확하게는 25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30까지 여부는 두고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추세장을 네. 보신 분들은 이제 40까지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냥 그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네. 30대에다 잡으시고요. 네. 오늘 얘네들이 추세를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또 복수할 수 있는 그림들은 서너 배, 두세 배 이상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그냥 30에다 잡으시고요. 25 이상 찍지 않으면 별로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얘네들이 눌렸을 때는 우선은 5 자리까지를 보시고요. 아직 힘이 약해서 얘네들 우선은 초보분들은 본청 근처에서 한번 입절을 하고 다시 잡거나 오늘은 날이 아닌갑다 하고 도망쳐 나오시는 건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목적은 우선은 90까지 매수를 이은 애들이 5차 구간을 2530까지 두고 30에다 손절 잡고 본다. 그리고 나는 좀 아쉽다 하신 분들은 매틱을 더 잡아도 되겠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하기 싫다. 그러면 제가 간 다음에 다시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결해 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선은 지금 포지션들 아직 이제 힘이 없어서 2호까지 친 다음에는 매수를 더더구나 이렇게 치고 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30 넘어가면 손절을 하실 생각 하시고요. 선제가 다시 찾아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한 번도 저희가 찾아오지 못한 적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추세 저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들까지 본다. 그래서 여기서 휩소가 나는 걸 좀 더 참을까 말까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여기서 쳤는데 매수로 가는 걸 우리가 못 잡았던 손 치더라도 오늘 90까지를 매수 열고 그 다음에 90 위부터는 매도를 치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얘네들이 00대를 안착을 못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 구간에 우리가 시작할 때 움직임을 보면 네. 이미 한번 물량을 턴 다음에 지지력을 받아내고 저가를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래 구간에서 150개 여분을 두고 거기까지 추가적으로 보는 구조의 그림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0 맞고 오늘은 매도 쪽 볼 거고 아직 힘이 약하기 때문에 물량을 늘려서 싸우거나 그러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얘네들이 막혀서 이제 물량을 털 때는 다시 되돌림 구간대 5253까지인데 지금 단기간에 그걸 노릴만한 흐름상의 움직임들이나 그 정도의 힘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다시 얘네들이 2호를 맞고 싸운 애들이 00 아래로 들어와서 혼조수를 뛰다가 차익 매물 때문에 다시 보합으로 들어온 놈들 노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 추세를 넘어가면 그냥 깔끔하게 한번 버리고 다시 되돌림 보는 게 낫다. 그게 찾아오기가 훨씬 더 빠릅니다. 네. 그래서 손절 라인은 좀 가깝지는 않지만 이 구간까지 충분히 보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윗 구간들 설정하고 우리가 추세 저항까지만 충분히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단 63.16달러 선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 추세가 63.20 그리고 30까지 좀 찍는다면 일단 30을 좀 손절을 잡고 보시라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30에서 맞고 떨어지는 매물들 일단 가격대 63달러 안팎으로 다시 한번 좀 떨어진다면 그런 부분들을 공략을 해보시라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아직은 30과 뭐 초반대 가격대가 지금 안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손절 잡고 좀 여유 있게 바라보시고 또 다음 자리에 대해서 정확한 가격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도일 먼저 마스터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경 PD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오늘 5일 상승세가 좀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2주의 최저치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에 지금 무역 분쟁 우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가가 좀 약세를 보였던 것이 오늘은 좀 해소되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있을 이 시진핑의 연설에 대한 기대감이 이 5일 시황 쪽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무역 분쟁 이슈가 좀 해소가 된다면 이런 이제 유가 부분에도 좀 수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머니 매니저들은 WTI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좀 상당수 컷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이 컷한 부분이 지난 8월 이후 최대치 계약수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이 무역 분쟁 우려가 심화된 이후 오일은 상승 동력을 좀 잃은 모습인데요. 이 다른 위험 자산과 함께 이 무역 분쟁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경기 성장이 둔화되고 또 현재 미국 생산량이 또 기록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꺾일 것이다라는 추측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오펙 쪽에서는 지속해서 이 생산 과잉을 멈추고 유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이 노력도 앞서 말씀드렸던 악재들로 인해서 좀 저해된 상황이다라고 외신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MC 마켓 쪽에서는요. 현재 시장이 좀 거래하기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갖고 있다라면서 향후 몇 거래일간 이 글로벌 시장으로부터 새로운 어떤 뉴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한된 레인지에서 좀 약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또 내일 있을 이 시진핑의 연설이 유가 같은 경우에 가격대를 움직일 잠재력을 갖고 있기는 하다라면서 이 연설이 있기 전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거래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또 SEB 쪽에서는 현대 시장은 이 미중 간 무역 분쟁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라면서 이 부분으로 인해 글로벌 성장세 그리고 원유 수요 성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 시장의 펀더멘털은 지속적으로 타이트해지고 있고 또 오펙과 동맹국들이 감산 협의를 유지하는 한 유가는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본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에 위치한 필립 퓨처스 쪽에서는 유가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라면서 하지만 이 오펙이 2019년까지 감산 제한을 이어가자라는 제의를 한 상황에서 펀더멘털적인 지지 레벨은 충분히 단단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일이 지금 레벨에서 뭐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 공통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펙의 그 넘버 2 산유국이라고 하죠.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밝힌 바가 있는데 또 5월에도 크루드 가격대를 지금과 같은 레벨에서 좀 유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격대 그렇게 크게 좀 빠지거나 뭐 크게 상승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암시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금요일에 발표됐던 이 베이커 휴즈 데이터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리그 카운트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11대 늘어나서 지금 808대가 가동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미국 이 셰일 오일이 좀 생산량이 급증할 것이다라는 우려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그 카운트가 한 대가 증가하면서 808대가 가동하고 있다라는 점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미국 셰일 오일에 대한 부분, 증산에 대한 부분이 기사들이 많이 좀 포커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함께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63달러 초반대까지 밀리면서 1.78% 상승세인 63.05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추가적인 상승은 하지는 못하고 현재 계속적으로 63달러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코멘트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네, 우선 뭐 지금 10부터 92 사이도 좀 깨는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른 쪽으로 또 다른 거 보면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62.67 아래 구간부터는
좀 약수이청 하시고 한 30핍 정도만 드시고요. 우선은 지금 이 싸움들 좀 지켜보고는 싶지만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도 보다 보면 저희가 그렇죠.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래부터 6, 7 아래부터는 정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고개 돌려서 아유 더러워서 못 먹는다 많이 퇴퇴퇴 뭐 이런 느낌들이 있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보합 구간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걸 끌고 가시려면 아무래도 10 이상 다시 반등하지 않는 그림들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패턴들 보시라는 거죠. 지금 이 구간들 이제 지지력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때리면 얘네들이 보합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부터 해서. 그래서 추가적인 그림을 보려면 얘네들 2위짜리 그러니까 진입보다 높은 자리를 맞고 싸우는 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래 구간에서 한번 익절 들어가시고 오늘 마감하신 건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아래 구간들 깰 수 있는지 여러분 보시고 2호 눈으로는 2호 째려 보시면서 그다음에 30 추세선 안착 안 하면 괜찮다. 우선 2호 저항이 있다는 걸 얘네도 알고 있기 때문에 2사까지만 좀 건드리다가 이렇게 보합된 모습이기 때문에 한두 번의 파동들 더 일어난 모습들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무역전쟁 이슈로 인해서 뭐 수요가 늘어나냐 마냐 이슈가 많지만 뭐 확실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저가에서 추세를 깨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반등 주고 그거에 대한 여력이 어느 정도 오차를 두고 싸우느냐 그런 구간들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합권에 이왕이면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왕 배팅한 거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악의 대응에 대비하자. 그렇게 해서 뭐 좋은 결과 나오는지 저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현재 구간 63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잠시 후 또 가격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네 번째 이슈죠. 골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 번째 이슈 골드인데요. 현재 부근에서는 1335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좀 보합권 움직임인데요. 오늘 현재 부근에서는 0.13% 약세 흐름인 1335.5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골드 업앤다운 먼저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골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 지금 관망이시고 저는 업이고요. 김경현 PD가 다운이네요. 알겠습니다. 골드도 역시나 좀 다양한 의견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김경현 PD 지금 다운 의견을 줬는데 다운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유로랑 비슷합니다. 지금 달러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흐름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미중 간 무역 분쟁 우려가 다시금 완화 국면을 보이면서 오늘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과 중국이 좀 당장이라도 무역 전쟁을 시작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나왔었는데 또 여기에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훨씬 못 미치게 발표되면서 증시와 달러가 모두 하락하는 상황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골드가 그 이후에는 좀 상승세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줄리어스 베어 쪽에서는 골드의 현물적인 매수세도 서서히 오르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무역 분쟁이 금방이라도 발발할 듯한 상황처럼 그때처럼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역 전쟁의 승장은 없고 모든 국가가 패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지금 알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국과 중국이 협상하면서 많이 좀 생각하게 될 만한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어느 정도는 이제는 해결 국면에 놓이지 않았나 하는 분석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글로벌 증시 모두 상승해주고 있고 달러 같은 경우에 좀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 상품선물위원회에서도 자료를 냈습니다. 이 헤지펀드 그리고 머니매니저들은 지난주 골드에 대한 롱 포지션을 철회하고 대신 실버에 대한 숏 포지션을 대폭 늘렸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무래도 이 달러의 향방에 좀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요일에 발표될 이 CPI 지표 계속해서 골드에 있어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3월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2%, 또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고요. 또 지난 2월 근원 물가는 전월 대비 0.2%, 또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좀 물가 상승률이 낮은 상황
상황이죠.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 가속화에도 주요 걸림돌이 되어온 가운데 만약에 이 물가 상승 압력이 좀 고조될 기미가 보인다면 이런 부분에도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번 주에 골드의 향방에 있어서 좀 중요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같은 날 이제 3월 이 연방 공개 그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죠. 또 3월 회의에서 가까스로 올해 3회 금리 인상 전망이 유지됐기 때문에 이 회의의 세부 내용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에 따라서 골드의 큰 시세가 좀 수요일 정도에는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CPI 지표에 따라서 골드와 그리고 달러에 대한 방향성이 일단은 점쳐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골드 소식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좀 소폭 올라가면서 0.07% 약세, 1,336달러까지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골드에 대해서는 역시나 달러 움직임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지표에 대해서도 많은 외신들 좀 거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마스터님은 골드를 관망을 들어오셨는데요. 골드 의견 들어볼까요? 네. 우선 뭐 골드는 방향성들이 수렴 구간에 놓여 있어야 되는 상태고요. 그다음 일봉상에서 그냥 당연히 수렴 구간에 놓여 있고요. 그다음에 얘네들 1,343달러, 1,340달러를 중심으로 매수 매도가 일어나는 시점인데, 우선 일봉상에서는 얘네들이 지지하고 매수 쪽 시도를 해볼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또 분봉상을 보면 얘네들은 상방 제약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전반적으로 다들 방향성들이 좀 그렇고요. 방향성들이 없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오차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어디로 가든 세력들한테는 별 무리가 없는 움직임들이기 때문에 개인들한테는 그게 휩소가 크지만 오차가 크지만 세력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한번 배팅할 때 2, 3천만 원씩 수수료만 내는 세력들한테 얘네들이 몇십 피 움직인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아래 저항을 두고 있는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 점점 더 변동성이 작게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 정보보다 오히려 더 관망장세를 보이든지 관망장세를 보이지 않는 애들 배팅에 가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큰 진폭에 손절폭을 두든지, 어차피 여러분들이 뭘 손대든 이런 장들은 맥점보다는 맥점 근처에서 들어갔더라도 오차를 많이 둬야 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주력 그림들 손대는 게 낫고요. 네. 비인기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죠. 지금 얘네들 횡보 여력들 지지해주고 위에 올라가려는데 반등 준다.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지지가 되고 분봉상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한마디로 마디를 두 개로 나눴을 때도 얘네들은 다시 절반의 움직임이다. 그래서 굳이 얘네들을 계속 손댈 필요가 있냐. 다른 애들도 건들면 골치 아픈데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관점 변화가 계속 그렇죠. 아침 시험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장 흐름까지 보고 건드는 게 좋다 했던 거는 전반적으로 움직임 흐름들이 그렇게 탐탁치들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부터 해서 오전 아시아 유럽장은 반등, 그 다음에 거기서 추가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되돌림이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흐름상에서는 다들 방향성들 두고 있지 않는 상태라서, 저도 이렇게 손 안 대고 그냥 좀 관망하자는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냥 관망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일단 방향성들이 없는 그런 종목들을 현재 좀 매매하거나 접근하시기보다는 관망이 가장 좀 유효한 포지션임을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도 세력들 간의 그런 분석도 함께 도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 현재 부분에서 좀 매력적인 가격대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드는 지금 현재 1,436.9달러 선으로 다시 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앞서서 외신 쪽의 의견과 마스터님 의견까지 잘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매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4가지 이슈까지 점검을 도와드렸는데요. 벌써 이제 개장을 한 지 1시간 정도가 거의 다가오는 것 같은데 현재 시세 좀 살펴드리고 그동안 여러분께서 또 접수를 해주셨던 상담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 보시죠.
자, 지수 방향성부터 보겠습니다. 지수는 일단 나스닥은 1% 넘는 상승세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뭐 추가적으로는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S&P 500 지수는 2625.50포인트로 0.78%, 77% 다시 또 꺾이는 분위기일까요? 자, 일단 뭐 상승 쪽으로는 이어가고는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하지 못하는 상방 제약이 걸려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전에 나왔던 상승세에서 추가적으로는 더 탄력적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6,540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등 이어가고 있는 유로FX도 보시죠. 유로FX도 역시나 같은 자리인데요. 0.36% 상승세인 1.23870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는 방금 전에 저희가 살펴드렸는데요. 1337달러. 지금 보합권까지 계속적으로 오늘은 보합권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1337.1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 골드 살펴드렸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지금 다시 63달러까지 눌린 이후 63.30달러. 지금 조금 안착 여부가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나오는 추세이고요. 2.16% 상승세인 63.29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보실까요? 자, 달러 인덱스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0.30% 하락세인 89.56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새 있었던 이슈와 그리고 현재 불거지는 이슈들로 인해서 각 종목들별로 또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특히나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격대가 움직이고 있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크루드오일 질문 접수해주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주셨고 문자로도 많이 좀 접수를 해주셨는데 일단 유튜브 쪽으로 접수해주신 질문부터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남겨주신 시청자분이신데요. 마스터님, 지금 현재 부근 5일 분할 매도가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일단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지금 30달러를 뚫고 63.50달러까지 갑니다. 마스터님 지금 일단에 말씀해 주셨던 그 가격대를 좀 뚫는 모습인데 이제 그 다음 대응 방법이죠? 63.85까지 80대까지 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네. 얘네들은 그러면 지금 추세를 뚫어버렸죠. 네. 얘네들은 63.80대까지는 확인을 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얘네들 움직이면서 또 여기서 잠깐 싸울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들어가신 분들은 재매도 하지 마십시오. 우선 이미 추세 뚫렸잖아요. 네. 추세 뚫렸기 때문에 얘네들은 재매도 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된다면 계속 익절을 하지 않겠죠. 매수로 못 가더라도 쉽게 익절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얘네들 매수포들은.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된다면 우선은 뚫은 세력이 생겼다고 볼 거고요. 얘네들 그러면 두 자리 확인하러 갈 겁니다. 63.80대와 65.80대. 근데 얘네들은 아직 확정 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분할을 하려면 이 정도의 내가 200개를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200개를 네. 버텨서 다시 64달러까지 끌고 오는 걸 내가 감내하면서 싸울 가치가 있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얘 뚫었다는 거는 우리가 뭐 끝내기 전에 63.80대를 한번 보겠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또 새로운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분할 매도로 접근하실 때는 일단 감당 가능하냐 그 다음 가격대까지 큰 그림으로 생각을 먼저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추세가 좀 변했기 때문에 63.80달러까지는 일단 이 추세로 상승 가격대를 좀 확인하러 갈 것이다라는 그런 추세 흐름도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현재 63.42달러 그리고 2.37%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격대가 또 신세계 안에서 말씀해 주셨던 63달러 후반대 80달러까지 또 터치 가능한지 그 부분도 만약 시간 안에 나온다면 함께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할 매도에 대해서는 지양하시라라는 그런 말씀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크루드오일 지금 현재 가격대 좀 빠르게 나와 있어서 아주 좀 시적절했던 상담인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 확인합니다. 오늘 질문 많이 주시고 계세요. 자, 다음도 유튜브로 좀 남겨주신 의견인데 지금 뭐 지수와 크루드오일 모두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지수에 대해서 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2월 8일에 저점을 깨려는 기술적인 움직임이 살아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지수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자, 나스닥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1% 넘는 상승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6,551.7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고요. 앞서서 외신 쪽에서도 의견 좀 함께 전략을 분석을 해드렸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잘 못하는 그런 기록으로 남아있다. S&P 500에 대해서 좀 빗대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금 질문이 나스닥이 2월 8일에 저점을 깨려는 기술적인 움직임이 살아있는지, 이제 하방 쪽으로 더욱더 갈 수 있는지 그 여력이 남아있냐에 대한 여부를 좀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나스닥 봐주실까요? 네. 뭐 기술적인 여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단 일봉상에서의 그림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오랜 시간 필요하다고 나스닥이 한 70일 정도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월물 안에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기대는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호주장에서 얘네들이 밀면서 시작이 됐으면 좋았겠다. 그걸 기대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금요일도 매도로 끌고 가서 이제 추가적인 수익이 난 상태라서 아마 오늘 뭐 오전 중에 뭐 익절을 잡고 끝내버리셨겠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김이 빠져버린 거죠. 오늘 타이밍에서 호주장에서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았으면 얘네들이 이제 반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8시 반부터 그냥 반등이다. 이렇게 확정을 짓고 봤던 거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그림들은 충분히 남아있다. 대신 문제는 일봉상의 그림이라는 거죠. 일봉상의 그림이라는 거는 벌써 이 구간에서의 혼조세만 며칠입니까? 3, 4, 5. 그럼 2주째입니다. 이 구간의 혼조세만. 그리고 얘네들 저항을 받고 싸운다 하더라도 오늘 그림에 그다음에 내일 그다음에 수요일 이후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양봉 그다음에 멈춰요. 그다음에 음봉에 장대 음봉의 그 가능성보다는 뭐 끊어서 봉이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바로 매도로 돌려서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하지만 오늘 지지력에서 얘네들이 매수를 끌고 가서 차익을 하고 얘네들 지지에 대한 게 강한지 위에 다시 보합 들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최소한 수요일 정도 돼버릴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내 선물도 뭐 오늘 반등의 여력들 주다가 잠깐 눌림 뭐 그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뭐 추세를 아직 넘어가지 못했지만 얘네들 충분히 저항점들 근처에서 그냥 횡보할 여력들이 있죠. 그렇다면 오늘 가다가 음봉이 세게 친다. 그럴 가능성보다는 그거는 이제 거의 희망 사항이고요. 뭐 그럴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가서 멈추고 내일 시작돼서 다시 미장 때부터 움직여서 그 여력들이 멈춰서 그다음에 수요일날 뭐 지표의 영향이나 뭐 이벤트의 영향으로 뚫을 수 있다 보더라도 거의 우리한테는 뭐 2, 3일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일봉상에서 이걸 기조를 끝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이 위에서부터 쭉쭉 지속적으로 끌고 오던 아니면 목요일 금요일날 쳤던 그런 분들이 들고 있는 게 뭐 그렇게 좋을까 싶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등 여력에 다시 미장에서의 매도를 보겠다 했는데 지금은 아직 세지가 않거든요. 네. 애들이 눌림만 잠깐 주고 버티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유럽 애들이 빠져나가기 전에 청산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얘네들이 음봉으로 바로 돌리는 건 아직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겠죠. 네. 그러면 얘네들이 혼조세 양세에서 뛰던지 아니면 얘네들이 빠지지 않게 버티는 구간에서 약간 올려놔서 하방 경직선을 만들어서 논다 하더라도 걔네들의 시기가 좀 오래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술적으로는 얘네들이 상방지역에 걸려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봉을 하나 만들고 빠졌기 때문에 그쵸. 뭐, 그거 설명하기는 좀 너무 어렵네요. 여튼 기술적인 흐름들은 있다. 기술적인 흐름이라는 거는 고점을 안착하기 어려운 그림이었고, 그 다음에 고점 테스트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심 저항들 근처를 계속 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그렇다 그러면 위에서 끌고 오는 게 아니라면 익절을 하고 나서 다시 뭐 반등 여력을 보고 섹션이 바뀔 때 끌고 가는 게 더 낫고요. 그다음에 이미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추세 상단부가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가를 맞춘 싸움이 더 낫겠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능성은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엊그저께도 뭐 많은 분들 한 뭐 200분 정도 모시고 이제 잠깐 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는 말씀드리기에 이거에 바로 못 깰까 두려워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계속 매도를 끌고 온 거거든요. 금요일날
금요일도 매도 쳐가지고 이 음봉 하단부까지 계속 가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걸 바로 깨는지 안 깨는지를 보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신규가 여기서 뭐 잡아서 계속 깨라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신규 얘네들이 오늘 깨지 않고 반등 여력을 주기 때문에 굳이 좀 김 빠진 애들을 계속적으로 손댈 필요가 있냐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네. 저도 약간 김이 빠져 있는 상태고, 오늘 반등 여력이 유럽장 아이들 빠져나간 시간까지 지켜보고, 얘네들이 계속 보합으로 든다면 보합권 상단부가 될 거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얘네들은 매수 여력을 좀 더 한두 섹션 남겨놓고 다시 되돌리는 관점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관망하는 여력들을 많이 두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여유있게 보자라는 의견이 좀 다수이신 것 같고, 일단은 뭐 살아있다. 일단, 그런 기술적인 그런 움직임을 아직은 좀 살아있음을 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 뉴욕 주식 개장한 지 1시간이 지나간 시점인데요. 또 외신 쪽에서 많은 뉴스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훈 PD 지금 현재 구간 뉴스 정리해볼까요? 네, 지금 오늘 장에서 이 5일의 랠리가 연출된 이유에 대해서 로이터 쪽에서는 이 지정학적인 우려가 좀 고조됐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 쪽에 공습을 받았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며칠 전이었죠. 이 주말 동안에 시리아 정부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어떤 화학무기 공격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들어왔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지금 이 이후에 9일 오늘자로 다시금 이 시리아 지역에 대한 어떤 공습이 시행이 됐다라는 보도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이제 이 시리아 쪽에서는 미국의 소행이다라고 국영 언론 쪽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이후에 펜타곤 쪽에서 이제 본인들이 미국이 한 어떤 공습이 아니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이후에는 지금 이 소행을 이스라엘의 소행이다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이 시리아 그리고 러시아가 함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좀 비난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유전이라든지 이런 좀 부분에 대한 폭격 부분은 보도가 들려오지 않고 있지만, 아무래도 공급 부분에서 좀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라는 추측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좀 오일이 안 그래도 좀 반등을 받고 있는 시기였는데 더욱 좀 상승세를 이뤄낸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리아 정부군 기지에 의문의 폭격이 지금 있었고, 공급 차질 우려도 상승의 한몫을 조금 더 덧붙이면서 오늘의 크루드오일 현재 부근의 상승을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이슈도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구간 2.45% 상승하면서 63.47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런 가격대가 왜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지 그 부분 시황적인 부분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참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시황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크루드오일 쪽으로 문자라든지 유튜브 많은 질문 접수해주고 계시는데요. 문자로 온 시청자님의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3591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마소님, 크루드오일을 62.85달러에 매도로 들어갔습니다. 분석 좀 해주세요라고 네, 가격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 계약수는 적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대로만 일단은 마소님께 상담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3.45달러까지 갔거든요. 저희 쪽에 문자 주신 그 시간의 갭이 좀 그래도 짧지만, 그래도 많은 좀 가격대가 벌어진 상태인데, 62.85달러입니다. 62달러 후반이고, 지금은 63달러가 이미 돌파가 됐잖아요. 어떻게 좀 리스크 관리해야 될까요? 우선 뭐 이렇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우선은 65달러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이 구간들 지지력을 받아내면서 작은 반등으로 출렁거린 게 아니라 얘네들은 거의 다 되돌려 버렸죠. 그 다음에 추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추세는 이미 뚫어버린 상태고요. 자, 그렇다면 회원님한테는 지금 몇이라 그랬죠? 62.85입니다. 62.85이기 때문에 얘네들 구간에서 63.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 본 거라서 얘가 80을 찍지 않으러 간다. 근데 찍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50대에서 그냥 막혀버린다. 네. 누군가가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 나는
나는 아직 좀 볼 거야. 그리고 얘네들 저항을 막고 싸우겠다 하면 당연히 막혀서 출렁거리면 얘네들은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구간이겠죠. 한마디로 막혀서 온다면 이 아래 구간부터 최소한 보합은 뛸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 출렁거린 거 그 다음에 4월 5일날 보이시죠? 굉장히 매수 매도가 치열하게 싸웠던 구간들입니다. 치열하게 싸웠던 매물대고 걔네들 추세 저항을 오늘 야금야금 이겨내려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여기서 끝내버리라는 거였거든요. 네네. 만약 얘가 매도를 치려고 야금야금 했었다면 여기서 오늘 20대에서 굉장히 이걸 우리가 90대까지 이었는데 20에서 매수를 강력하게 배팅을 안 한 이유는 얘네들이 막고자 했었더라면 얘네들 이상을 잘 안 올라오고 계속 얘네들 뭐 인지를 하고 싸웠을 거란 말이에요. 이 구간들을. 그래서 얘 추세가 됐든 아까 이 추세가 됐든 자기들이라 해야 되나요? 네. 네, 얘네들을 매도로 막고 밀었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계속 싸워요. 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힘을 내서 매도로 밀었어요. 이 자리에서. 자, 매도로 밀었습니다. 매도로 민 다음에 저가를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못 내요. 매도 쪽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혼자서 뛰다가 매수 시도를 해봐요. 또 해봐요. 왜 얘네들이 이 자리 기다렸다 매도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밀었을까요? 매도를 미는 게 무서웠다는 거겠죠. 추가적으로 미는 것보다 올라온 놈들은 밀겠는데 가는 놈들은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기준으로 얘네들은 싸웠다는 이야기죠. 이 기준으로 맞고 싸우고 그 다음에 오차를 두고 싸우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20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부는 두드려도 30대. 그럼 얘네들을 맞고 싸웠던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얘네들을 맞고 싸웠었죠.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저가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수익금 가지고 용기를 내서 민 거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뚫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전저가를 깨면서. 네.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호주 시장 열리면서 차익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시장들 반등세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뭐 뚜렷한 이슈나 자기들이 원하는 흐름의 관점이 아니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거기서 익절이 나오면서 얘네들이 맞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침 9시 볼 때부터 얘네들 20대였고요. 그 다음에 저녁 9시까지 12시간 동안 20대에서 혼주세 띄었었습니다. 걔네들이 추가적인 매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를 친 아이들이 익절을 하기 시작해버린 거죠. 그래서 저가에서 돌이킨 애들을 맞고 혼조세 드냐 마냐의 싸움에서 밀려버리기 시작한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얘네들은 누군가가 제정신이 아닌 듯이 물량을 빼버리지 않는다면 우선은 이 구간을 자기들이 돈 들여서 깨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최소한 얘네들 혼조세에 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80대까지의 다시금 보합의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많은 생각이 필요하겠지만 1, 2초 정도 봤을 때 바로 눈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리값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심 자리에서 매물대 혼조세를 띄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미 뚫은 구간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 얘네들이 추세를 막고 싸우게 된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얘네들을 오버랜드 별 무리가 없이 논다. 그러면 얘네들은 다시금 내려와서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을 확인하면서 계속적으로 약 손절 구간이나 진입 구간 근처에서 얘네들은 놓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리스크 관리하고 빠져나온 게 오히려 낫겠죠. 하지만 얘네들이 그냥 뚫어서 간다. 여기가 막히는 게 아니다. 그럴 땐 뭐가 가장 현명하겠습니까? 어차피 막히면 얘가 고점이기 때문에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수였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분할하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 만약에 매수로 올라간다면 얘네들은 우리가 애초에 봤던 추가적인 63달러 아래를 우리가 시도해서 먹지 않았던 그 전까지의 흐름으로 65달러 기준으로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 아무리 빨라도 얘네들 65달러 근처에다 단가를 맞출 싸움을 하고 차라리 얘네들이 싸우다 빠지는 걸 기대하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윗자리를 기다렸다 이렇게 치라는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습니다. 단
얘네들 단가는 최소한 64달러 부근에는 맞춰야지 65달러는 넘어가지 못하고 출렁거릴 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여부는 보시기 바라고요. 그게 두렵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버티는 구조가 되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신다면 오늘 좀 더 유럽 아이들 빠져나가는 데까지 보시고요. 아직 추세가 분봉상에서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틱으로 돌려서 단기 추세 저항을 막고 싸우는 데까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기법은 우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구간들, 지금 이 구간이 좀 애매하죠. 그럼 얘네보다 좀 더 유리한 구간들, 한마디로 불리한 구간들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 채널이나 아니면 꼭지점을 연결한 추세 상단부입니다. 그래서 단타로 단기적으로 얘네들을 포기하고 다시 다음 기회를 보겠다 그러면 저런 구간에 손절을 잡으시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계약수나 증거금이 충분하다 하신다면 충분히 단가를 맞출 싸움을 하시고 얘네들이 오늘 돌파 안착을 못하고 싸워서 다시 보합이나 아니면 그림을 만드는 구조를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황 자체는 뭐 딱히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뭐 이 자리 가도 저항이고 저 자리 가도 저항이고 계속 저항해서 멈춰서 한 번씩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는 모습들이라서 그래서 아직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단 얘네들 쳤을 때 움직임을 보자면 아직은 두려움이 없는 것 같다. 아직 물량들을 뺄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급변동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매수 포지션을 추세만 지키면 지금도 아직은 물량을 빼지 않고 충분히 시간 좀 더 두고 볼만한 여부는 있어 보이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단가를 물량 많이 늘려서 싸울 생각보다는 좀 더 단가를 충분히 맞춰서 싸울 생각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부분에서 그리고 그 이전까지도 복귀를 통해서 현재 구간 잘 이해가 되게 또 마스터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상담도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시간 정말 빠르게 가고 있는데요. 자, 끝자리 894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마스터님 항상 믿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구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잠시 구리 가격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의 구리, 오늘도 구리는 전일장에 비교해서는 또 상승으로 이어가네요. 구리는 지금 5월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 일봉상으로는 0.91% 상승하면서 3.066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한 일주일 동안의 거래일로 보자면은 하루하루가 좀 음봉과 양봉을 좀 번갈아 가면서 같은 자리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구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근에서 매매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저도 좀 궁금한데요. 마스터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어차피 뭐 그림들이 다 비쌉니다. 우리가 예전에 분석했던 거 한번 쭉 보고 그다음에 걔네들 다시 정리하는 걸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세 저항이 있는 구간에서 음봉이 빠졌다가 뭐 이렇게 굉장히 싸우기도 하고 그냥 추세선에 걸쳐 있죠. 우선 움직임 자체가. 자, 그리고 또 다른 움직임을 우리가 분석을 했던 구간들 추세 지지력에서 돌파 시도하다 실패하고 또 돌파 시도하다 실패해서 또 하방 추세에도 그냥 걸쳐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혼조세에서는 항상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맞아요. 것처럼 뭔지 그냥 결정이 잘 본인이 그냥 매매 안 하더라도 이거네 저거네 하는데 다들 헷갈리거든요. 시장이 다들 헷갈리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뭐 다들 보는 눈들이 비슷하시기 때문에 초보분들이든 고수분들이든 어려운 구간이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저건 것 같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은 항상 지금 확정 지을 수 있는 그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시황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렇죠. 모든 것들이 지금 뭐 추세선만 그으면 다 추세선에 부딪혀서 약간씩 눌림만 주고 있어요. 다들. 그리고 걔네들이 추세가 날 수 없는 구조로 또 싸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애매한 구조인데 우선은 아직은 이렇게만 보자 해도 수렴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도 수렴이고 그렇다면 얘네들은 매수로 올라온 놈들 눌렀기 때문에 일봉상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눌림에서 또 받아내야 돼요. 얘네들은. 우리가 보자면. 그러면 분봉에서도 지기들을 받아낼 수 있는지 보자고요. 네. 당연히 이상하죠. 아까도 또 그랬죠.
일봉상에서 받아내고 싶은 애들은 분봉상에서 저항해요, 항상. 반대라는 이야기죠. 모든 그림들이. 그러니까 어떤 해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국선도 그렇고요. 외인들이 보는 이 전체 글로벌 시장의 관점이고요. 해선은 주력으로 통화상들이나 달러 인덱스나 모든 것들이 시장 무역을 좌지우지한 통화상에 의해서 시장을 결정합니다. 개개인의 흐름들이 있지만 어떤가 하나가 비슷한 관점이라면 움직인 진폭만 다를 뿐이지 모든 분위기들이 비슷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하나가 애매하면 다 애매하게 흐릅니다. 애들이. 그 주력인 그림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항상.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단기로 보자면 뭐 별거 있습니까? 얘네들 추세 저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맞고 싸웠습니다. 그럼 다시 치면 좀 이상하죠. 안 좋죠. 그럼 얘 기준으로 뭔가를 맞고 매도를 쳐서 단타를 보든지 아니면 오늘은 얘네들 싸우다 뚫은 구간을 보는 게 낫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이 막다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저가는 못 깼지만 저가 근처에 3000 지수 3.0000이죠. 죄송합니다. 어제 밤을 새고 제가 오늘 스케줄이 좀 꼬이는 바람에 머리가 좀 멍합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3.000 지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윗구간을 막고 눌린 아이들이 뚫렸을 때 다시 저가를 시도하는 관점에서 마디가를 나눠서 보는 것과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기다렸다 뚫는 다음에 고점의 지지력을 안착하는 모습을 보고 추가적인 흐름들 3.000을 시도하다 실패하는 애들이 간다 생각하고 싸우는 두 가지 구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우선은 아직은 보합이기 때문에 이 그림들 기억을 하시고요. 네. 아직 저항이 있다. 그래서 아직은 반등 매도가 유리한 시점에 저가를 낮추지 못하고 올라온 애들이기 때문에 추세를 잡았을 때는 깨는 거에 관심을 두고 손질을 잡고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등 매도가 좀 유리한 시점이다라는 말씀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9위까지 정말 알차게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상담과 그리고 신세계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장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요. 그리고 김경영 PD까지 함께 했는데요. 오늘 함께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신세계 2시간 동안 알찬 정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말씀 도와드릴게요.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